자, 위기의 토트넘이 어제 경기에서는 뭐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여주었던 경기 중에서는 비교적 가장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신 빌라가 그릴리시 부상 이후로는 맞아요. 약간 하향세가 뚜렷한 팀입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무리뉴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모르겠어요. 어제 이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런 상황을 알고 봐서 그런지 표정도 약간 뭔가 이전보다 좀 상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기 보는데 전반전에 나갈 듯 하다가 은근 뒤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고 가던 거 있잖아요. 그치. 예전 같으면 무리뉴한테 나가지. 이런 액션이 있었나. 근데 뭐 여하간에 이런 상황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네. 어떻게 보면 예견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주축 자원들에 대한 이적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핵심적인 선수는 역시 해리 케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만약에 뭐 더 썬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데 온스테인이 일단 얘기를 했어요. 물론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예전에만큼 디 아슬레틱에 가서는 예전 BBC에 있을 때보다는 좀 이 적중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본인의 확실하게 소스를 발견하고 말을 한 것도 그렇지만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인용하는 이 발언의 빈도가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은 말이 많아지고 사견이 많아지고 인용한 이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좀 그쪽에 허황된 정보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게 맞는 게 네. 그 온스테인이나 BBC, 그러니까 왜 빅피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BBC는 그거예요. 많이 안 쏟아내요. 네. 거의 됐을 때 얘기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올라간 거고 온스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적일 때쯤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끝난 거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요즘은 애슬레틱이 옮기고 나서는 그거보다 좀 다양한 팀의 여러 이야기를 좀 전달을 많이 하더라고. 팟캐스트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네. 이번에 케인 이적설이 나온 것도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언급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는 것에 열려 있을 것이다. 그는 트로피를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률은 희박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건 확률은 희박하다. 네. 다만 어쨌든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라는 이름 있는 기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토트넘 팬들은 아이씨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짜증나죠. 네. 그래서 레비가 케인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확률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레비가 케인 이적료로 원할 금액은 최소 1억 2천만 파운드라고 들었다. 라는 게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온스테인이 밝혔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싼데. 네, 너무 싸죠. 1억 2천만. 레비와 해리 케인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케인의 나이가 네. 93년생입니다. 이제는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이번 여름 정도야.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레비가 해리 케인 이 정도 가격에 팔까? 지금 홀란드 얘기 나오는 게. 홀란드는 또 뭐 그 사이에 또 유니폼 던지고 가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2억 5천만 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사가지 말란 얘기거든. 그거는 근데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근데 1억 2천만 파운드면 사갈 수 있으면 사가라라는 약간 느낌이기도 해요.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싼 금액은 아닙니다만. 게다가 공격수가 필요하면.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온스테인의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토트넘을 떠나는 것에 열려있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온스테인의 말을 인용하는 다른 기자들이 케인이 떠나고 싶어한다라는 내용을 위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 원래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온스테인이 내뱉은 말을 정리해보면 오히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레비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오히려 방송을 보고 전체 이 맥락을 봤을 때 레비가 절대 안 팔 것이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따 또 다른 데서 언급이 되겠지만 해리 케인은 프랜차이즈 스타의 어떤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깊은 선수고 이적설에 대해서 사실 딱히 별로 반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 안 쓴다. 만약에 본인이 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 뭐 약간 간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적설이 있을 때 난 절대 안 간다고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거절 의사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어. 그렇죠. 흔들림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레비도 팔고 싶은 마음 없고 케인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 건데 어쨌든 해리 케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선수 정도의 실력이면
메이저 트로피가 있을 법도 한데 없잖아. 그쵸. 그게 이제 좀 크죠. 본인의 어떤 다른 선수와의 비교라든지 커리어를 종합해봤을 때 아쉬운 게 딱 아쉬운 하나 게 있죠. 보이니까요. 당연히 있지.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온스테인이 했던 말은 어쨌든 케인이 떠나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토트넘은 쉽게 팔진 않을 것이고 그 앞서 얘기했던 1억 2천만 파운드라는 것도 본인이 어딘가에서 그냥 들은 소스를 인용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한 출처가 있는 정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신빙성은 떨어지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맨시티가 케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말도 추가로 온스테인이 덧붙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연결이 됐었던 공격수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네. 근데 이거 역시 신뢰도와 별개로 홀란드는 레알 마드리드 행을 원한다는 기사들도 최근에 같이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뭐 베이리스탄이나 아니면 뭐 펩이나 아니면 뭐 소리아노든 아니면 뭐 무바락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팀을 봤는데 공격수가 필요해. 근데 홀란드가 갖고 싶어. 근데 홀란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원한다네.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케인인데 네.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케인이 그쵸. 이번 시즌 하는 롤을 본다면 뭐 펩 축구에서 못할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잘할 겁니다. 리그 적응도 필요 그래 없습니다. 필요 없잖아. 최고지 뭐. 그쵸. 가능하다면. 그리고 온스테인이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줄곧 해왔어요. 맨시티의 공격수 타겟은 홀란드, 루카쿠, 케인이다. 비교적 최근이었던 3월 초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네. 케인에 대해서 근데 온스테인이 3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적 성사 가능성은 적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비관하는 얘기를 남겼었고 이번에 또 한 번 언급을 했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케인의 맨시티 타겟에 있는 것은 맞겠지만 여전히 확률은 3월 초 때와 마찬가지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언급이 다른 인물에 의해서 또 하나 나왔어요. 뭐죠? ESPN 방송 중에 돈 허친슨이 허친슨? 해리 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화를 옮겨보면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에 합류할 거라는 내용을 들었다. 이런 게 이제 딱 뭐냐면 빨대 꽂은 거예요. 아. 어딘가에서 들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걸고 뭐 돈발론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그냥 뇌피셜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은 거거든요. 네. 이게 해리 케인의 어떤 측근인지 토트넘 쪽 측근인지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그런 경우도 있었어. 어디 그 메가스토어의 그 종업원인데 거기서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둥. 부동산 피셜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네. 거 그런 게 이제 이른바 ITK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서 뭔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케인이 약간 뭐 예시를 들어 봅시다. 네. 뭐 이렇게 막 유로파에 떨어졌어. 막 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샤워하고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라커룸 또 청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케인이 맨시티는 또 우승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쓱 얘기하는데 케인이 맨시티 우승한다고 그랬대. 그럼 이제 한 달이 건너면 야 케인이 맨시티를 부러워하는데 너 하나 건너지? 야 케인이 맨시티 가고 싶어한데 그럼 허친슨이 빨대 딱 오는 거. 또 이거다. 진짜야? 그래 이렇게 되는 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쵸. 축구의 어떤 그 루머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도 출처를 명확하게 안 다루니까 그래. 어디서 들었는지는 여러 무분별한 상상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허친슨이 얘기한 내용들이 좀 세요. 어허. 워딩이 좀 센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 맨시티에 잘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잘 맞지. 네. 존나 잘 맞지. 솔직히 상상이 실패한다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케빈 데브라이가 넣어주고 케인 앞에 있어봐라. 무조건 넣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제주스도 지금 멀쩡히 뛰고 있는 판에 그래.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누가 그걸 이야기했냐라고 조금 뭔가 농담 삼아서 허친슨한테 질문을 하니까 야 내 출처를 내가 방송에서 얘기할 순 없지. 근데 펩 과르디올라가 올 여름 9번 공격수를 영입할 것은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워딩은 좀 세다고 판단이 되고 홀란드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나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펩은 케인이 홀란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은 선수 유형이 다른데 펩이 기술적인 선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케인이 홀란드보다 눈길이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기량이 홀란드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긴 한데 사실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 8살인가 차이 나요. 그렇죠. 네. 세대가 다른 공격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봤을 때 검증된 걸로 본다면 케인이죠. PL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홀란드는 이 압도적인 스피드가 있고 이 어떤 그 피지컬이 있고 있죠. 근데 보면 경기력이 조금 안 좋은 날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다만 워낙에 훌륭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는 득점을 하죠. 그쵸. 근데
경기 전체 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봤을 때 해리 케인은 굉장히 그게 탁월한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은 그 육각형 공격수의 영향력으로는 그렇지. 지금 현존하는 공격수 중에서 탑티어고 완전 탑티어지. 내가 네. 보기에 이런 식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격수는 레반도프스키를 제외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케인이란다. 홀란드의 경우는 약간 침투와 득점에 조금 더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뾰족하지. 예. 육각형보다는 좀 3사각형에 좀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홀란드가 해리 케인의 나이가 되면 또 꽉 찬 육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워낙에 그렇죠. 아직 한참 어린 선수니까. 근데 펩이 원하는 건 본인 임기 내에서 비기어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만약 이번 시즌에도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 실패를 한다면 보다 더 즉시 전력을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완성형 공격수를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케인이죠. 그쵸. 그거라면 그리고 그- 가격도 케인이 더 쌀 거고 물론 레비가 안 팔겠지만 예. 홀란드는 기다림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들을 봤을 때 온스테인이 했던 말 자체로 케인의 이적설이 나왔다 보기에는 확대 해석이 좀 여지가 있어요. 온스테인은 어디까지나 인용을 한 거고 그 말에 어떤 출처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채널에서 허친슨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이쪽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적설이 조금 신경 쓰이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뭔가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니까. 네. 그래서 과연 맨시티로의 이적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만약에 케인이 맨시티를 간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홀란드보다 더 나은 매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 같고요.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일단 리그 적응이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케인이 17골과 13개 도움을 리그에서 썼는데 득점 1위, 도움 1위를 모두 차지 중이에요. 이러면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득점왕, 도움왕을 단일 시즌에 모두 석권하는 최초의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앙리가 좀 가까이 갔었죠. 갔다가 아쉽게 좀 문턱에 그러니까 막혔었죠. 어시스트는 뭐 괜찮았는데 이 골이 좀 아쉬웠죠. 네, 그때 이 말상 바니스텔로이가 너무 득점력이 좋았으니까. PK를 빡빡 또 꽂아 넣으면서 네. 그때 이제 뭐 말상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 대단한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죠. 어마어마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다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할 뿐. 취향상. 네. 그래서 이런 리그 적응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하고 저는 페널티킥 징크스가 드디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왜냐면 PK를 진짜 존나 잘 찹니다. 저는 요즘 페널티킥 차는 선수들 중에서 케인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압도적이야. 그리고 어제 PK 얻어내는 장면은 그런 센스는 이거 사실 당한 거거든요. 캐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덫을 놓은 건데 그걸 덥석 문 거야. 캐시도 올 시즌 폼이 진짜 좋은데 네. 해리 케인이 좀 영리했었고 그리고 이제 케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트로피를 기대하기에는 제일 좋은 팀이죠. 맨시티는 자국 대회에서는 어떻게든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 이게 무조건이지. 1순위 팀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FA컵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봤을 때 몇 년을 이렇게 두고 본다면 리버풀은 다시 몇 년 전에 어떤 최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FSG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맨시티랑은 약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유는 나는 아직까지는 간격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을 투입할 수 있고 훌륭한 감독이 있는 팀을 선택을 하자면 나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첼시처럼 보여요. 그렇죠. 투엘이 있고 로만이 돈 쓸 생각이 있으니까. 돈도 충분하죠. 그렇지. 근데 당장 1, 2년 안에는 첼시랑 맨시티의 간격이 바로 좁혀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케인이 간다면 바로 내년에도 우승컵을 딸 수도 있다. 첼시가 잘 올라와도 결국 2강이 유지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시티로 이적하면 케인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고 맨시티도 당연한 일이지만 무조건이지. 서로 윈윈이죠.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단 케인의 충성심이 첫 번째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까도 있죠. 얘기했지만 나는 이게 이적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비입니다. 레비가 설령 해리케인을 팔아도 과연 자국 리그에 팔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잉글랜드 리그에. 예. 이게 레비는 당연히 같은 리그에 팔지 않을 건데 예전에 모드리치의 사례가 있습니다. 첼시로 이적을 하고 싶어서 첼시 간다고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레비가 그 당시에 첼시에게 부른 이적료가 원래는 2천만 파운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4천만 파운드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두 배. 결국 버팅기다가 레알한테 팔게 됐는데 그때 레알로의 이적료가 3,300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네한테는 팔지 않겠다. 그렇지. 팔아도 같은 리그엔 팔지 않겠다라는 걸 무조건 레비가 그때 의사를 내비친 거죠. 이게 그 클럽팀 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국 리그에 파는 거 그거 골 때리거든. 그렇죠. 솔직히
반통수 봐. 그 끔찍한 일이죠. 그래.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 링크 났었던 팀 유벤투스였거든요. 그러면 아스날 팬들이 반통수를 그렇게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맨유로 가면서 이게 골 때리게 된 거거든. 근데 네. 선수들도 적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자국 리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활약하고 있던 리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근데 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토트넘을 떠난다고 마음을 먹어도 토트넘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당연히 것.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역시 레비의 존재. 이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적 가능성은 아직은 낮게 보는 게. 난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요. 네, 저는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 미만이라고 봅니다. 3% 이적 미만. 가능성. 네, 이적 가능성. 네. 다만 어쨌든 이런 이름 있는 기자들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거는 토트넘 팬들은 안 그래도 유로파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